안녕하세요. 라운제나 스피치 대표 임유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즉흥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비즈니스 스피치인데요. 직장 내에서 우리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를 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객을 설득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입찰이라든가 어떤 계약에서 협상을 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사 내에서 회의를 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스피치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비즈니스 스피치 가운데 첫 번째 설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득이란 무엇일까요? 설득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죠? 자, 저는 설득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의 사랑방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쏙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상대방은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홈쇼핑의 쇼핑호스트들입니다. 이렇게 홈쇼핑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수화기에 손이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설득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설득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득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아주 쇼핑호스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예쁜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상품 앞에 이제 상품 뒤에 내가 있으면서 그 상품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마치 이렇게 빛이 나게 하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권위성입니다. 이 상품이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하죠. 그래서 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 뭐 어디에서 공인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권위성의 효과를 노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동일시 효과인데요. 그 홈쇼핑에 보면 쇼핑호스트 옆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같이 있죠. 근데 연예인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 이런 동일시하는 연예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고취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구입하시면 연말에 사람들에게 모금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홈쇼핑 보면서 어머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말 그래서 듣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또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설득을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보니까요. 바로 토포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토포이는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로고스입니다. 예,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라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에게 좀 더 신뢰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에토스입니다. 예,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판단을 해라라는 건데요.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외모적인 것도 좀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 안에 얼마나 열정이 들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감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감성에 호소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동정심이라도 이렇게 유발해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좀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문제집 사게 돈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야 너 지난번에 샀잖아 뭘 또 사달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로고스, 에토스, 파토 이 토포이를 아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뭐야 빨리 줘 빨리 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토포이를 아는 아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총 몇 과목인지 아십니까? 16개의 과목이에요. 지난번에는 국어 문제집을 산 거고요. 이번에는 영어 문제집을 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래? 야, 근데 너는 왜 문제집은 맨날 사는데 왜 네 방에 문제집은 없냐? 근데 이 아이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엄마, 문제집 한 권당 500g이거든요. 근데 16가지의 과목이면 총 8kg이에요. 엄마 슈퍼에서 4kg 쌀 배달시키죠? 저보고 그걸 들고 다니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할 말이 없죠. 야, 근데 왜 성적은 안 오르냐? 그럼 성적은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이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저도 참 그게 걱정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한번 이번에 문집 사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유, 우리 아들은 그냥 어디 가가지고 굶어 죽진 않겠구나, 말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얘기한 건 로고스고요. 말하면서도 당당한 건 에토스고요. 그리고 엄마,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한 건 바로 파토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사람을 잘 설득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설득을 잘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려함으로 승부를 걸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요, 옷도 좀 이렇게 잘 입으시고요.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과 이런 넥타이, 신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스피치로 사로잡아라라는 건데요. 이제 말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을 잘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말하면 사람을 설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물주가 있는데요. 이 건물주는 랜드마크가 될 그런 아주 크고 좋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청중 파악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중 파악을 한 경우에 정말 크고 멋진 건물을 짓겠다라고 설계 시안을 넣는 거랑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주의적이고 아주 그냥 안정적이고 뭐 시골스러운 분위기 이런 걸로 만약에 설계 디자인을 하고 입찰을 한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미쳐라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세일즈를 한다면 내가 판매를 하는 그 상품에 미쳐 있어야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내 회사,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에 미쳐 있어야만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도 설득이 안 된 이야기를, 나부터도 좋아하지 않은 상품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설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공감이라는 총알을 장전하라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진짜? 진짜? 정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공감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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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비슷한 어떤 체험담, 경험담 이런 생각들을 교류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나도 곧 청중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정리가 안 되면 상대방도 정리가 안 되고요. 내가 재미없으면 상대방도 재미가 없고요. 내가 지루하면 상대방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나도 곧 청중임을 잊지 마시고 청중이 좀 쉽고 재밌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바로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아니면 나와서 세일즈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보이스, 어떤 바디랭귀지,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예행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설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협상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가격을 좀 깎을 때라든가 아니면 부부관계, 직장 내에서도 협상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협상의 원칙, 제 첫 번째는 크게 요구하면 크게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이제 술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인은 오케이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좀 크게 요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보, 나 이번에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청평으로 1박 2일 놀러 갈 거야. 나 보내줘. 이러면 안 돼!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랬을 경우에, 그래?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나 술자리, 이거 토요일에 술은 좀 마셔도 될까? 그러면, 그래, 그건 괜찮아. 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구하면 크게 얻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숫자나 조건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갔어요. 이거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깎아주세요 라는 말은요. 협상에서 지는 겁니다. 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깎아주세요 라는 말 대신에 이거 3만 원인가요? 그러면 한 10% 정도만 깎아주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원하는지를 숫자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상대의 최초 요구에는 쇼크 화법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번에 이 물건의 가격을 한 3% 정도 깎아주시죠. 뭐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듣고 속으로만 이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요. 네, 무려 3%요? 이렇게 크게 놀라는 것 또한 상대방이 나 이거 너무 세게 불렀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쇼크 화법으로 대응을 해라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토의 내용과 합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항상 기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정보는 얻고 나의 정보는 감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용산에 가서 전자상가에 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상대방의 정보는 없고요. 내가 가진 정보는 감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용산의 전자상가에 가서 아주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려면 5월 말에 현금을 들고 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월 말에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가서 이제 월 말에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나는 현금으로 결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죠? 한참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현금으로 할 테니 조금 깎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대의 데드라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언제인지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도 나의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요. 마지막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이제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시는 그 사업주의 마음을 아니면 이제 협상하러 가서 다른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헬스클럽에 가는데 어머 여기 왜 이렇게 냄새도 나고 시설도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내가 하려는 협상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거나 협상을 하더라도 그 결말이 좋게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실천적 협상 전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살라미 소세지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그 살라미 소세지라고 굉장히 맛있는 소세지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 이거 다 줘 이러면 사람들이 안 주죠. 근데 한 입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입씩 먹다가 다 그냥 네가 먹어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야곱 상대방의 그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야곱야곱 이런 것들 찾아가는 거, 목적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 또한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페인트법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복합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복합기는 복사기도 되고 프린트도 되고 팩스도 된다.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너무 커요. 너무 크기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다 마음에 들지만 하나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 부족한 만큼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파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조금씩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싱크대를 교체해 줄 거예요. 근데 견적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깎아주세요라는 말보다 감정을 조금씩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그 결혼기념 이제 30주년이 되시는데요. 제가 그 기념으로 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통장에 돈이 150만 원밖에 없네요.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감성을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파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에스컬레이터법인데요. 나의 상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상사가 이 계약이 뭐냐, 이 계약을 좀 취소를 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상사가 지금 이 계약을 파기하라고 한다. 그래서 나의 상사의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법이라고 하고요. 사다리법은 다른 사람의 상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직원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배인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그 자신의 지위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사람을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술들이 있으니까요. 꼭 평상시에 잊지 마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의를 잘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조직이 지금 경영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의 회의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왜 회의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예. 도대체 회의의 주제가 뭐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요.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큰 문제를 가지고 주로 다뤄야 되는데 큰 문제는 그대로 두고 아주 작은 지엽적인 문제에 논쟁이 발생을 해서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세 번째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 그런 그 제안만 이야기를 하고 대책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회의일 때는 또 결론이 사실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요, 바로 시간 개념이 별로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제 마라톤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청문회 갔다. 사장님이 취조하는 식의 그런 이제 회의를 하거나 가르치는 설교, 그리고 강의를 하는 교육 같은 그런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그래서 방관자로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회의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회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의를 잘 하기 위한 바로 337 운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3가지 사고를 해라라는 건데요. 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회의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회의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에 대한 기회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회의인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과연 이걸 회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그냥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회의 이외에 더 좋은 수단이 뭐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3가지 사항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가지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회의 없는 날을 운영하는 거죠. 사실은 중간에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회의를 하게 되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회의 없는 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회의 시간은 길게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딱 1시간 내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회의 기록은 한 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정리할 때 하시는 회의 때 많은 자료를 배포하잖아. 이것도 한 장. 그리고 기록할 때도 한 장으로 압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회의를 할 때 여러분 7가지 지침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 엄수입니다. 회의가 2시인데 2시 5분이 지나서 이렇게 어슬렁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회의는 5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할 때 하시는 그 경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회의 자료에 명시를 해서 더 많은 그런 회의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의 참석자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자, 담당자를 그런 사람들만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한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회의 자료를요 사전에 미리 배포해서 어느 정도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와서 발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을 할 때요. 참석자 모두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마치 피자를 나눠서 먹듯이 이렇게 안건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회의록 작성을 최소화시켜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회의를 할 때요. 좀 놓칠 수 있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사실은 첫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 회의의 임팩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반드시 관심 있는 에피소드를 넣어서 청중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그냥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건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임유정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은 같지만 언제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시간은 줄어들기도 하고 또 한없이 늘어나기도 해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 오늘 내년도 사업 전략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내년도 우리의 시간을 반드시 곡선처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회의는 좀 특별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회의에 대한 아젠다, 안건을 이야기할 때요. 좀 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세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오늘 회의는 우리 회사는 지난 50년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그런 독점적주의를 누렸던 병뚜껑 시장의 완전 개방과 웰빙 트렌드에 따른 식품 이물질 관련 법규 강화, 경쟁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인해 경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은 현재 강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은 지난 50년간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며 병뚜껑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죠. 하지만 이미 병뚜껑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됐고 정부에서 식품 이물질 관련 법규를 내놓고 있어 아주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경쟁사에서 새로운 신상품을 내놓고 있어 더욱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야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가 전달이 될 겁니다. 마지막은요.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건지 먼저 주장을 먼저 하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 향수를 구입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고객응대가 많은 세일즈를 한무는 여성들이었고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20대인 것으로 분석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듣긴 들었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결론을 먼저 던져서 저희는 이번에 출시되는 향수의 주 소비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대 여성이 많았고요.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었고 세일즈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비즈니스 스피치 가운데 이제 협상에 관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협상 실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 헬스클럽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 라운지 나이트니스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1개월에 20만 원, 3개월 50만 원, 6개월에 80만 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은 단기가 아닌 장기 6개월로 등록을 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고요. 자, 세 번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랑 함께 이제 등록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협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나의 이런 조건들을 그냥 막 쏟아내지 않습니다. 한참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요, 저 혼자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랑 같이 등록을 할 거거든요. 제 친구와 함께 등록을 할 테니 저한테 한 10만 원만 좀 깎아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맞다. 저 이거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할 거거든요. 현금으로 할 테니 10만 원을 더 저렴하게 해주시죠. 저 단기로 안 할 거예요. 장기 6개월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10만 원만 더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조건 플러스 제한.
내가 카드로 현금으로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부라서 제한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격을 조금씩 내렸습니다. 근데 협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요, 제 친구랑 같이 할 건데요. 제가 현금 가져왔거든요. 현금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저 그냥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총알을 그대로 내뱉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여러분이 협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비즈니스 스피치, 이 설득과 협상, 그다음에 회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알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자의 얼굴만큼 각양각색의 마음을, 정말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토대로 사람들과 설득하고 협상하고 회의하신다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진행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 건배사를 하는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